국회가 알산된 이후 도리 없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경관들이 찾아와 나를 끌고 갔다. 그들은 여당 대변인으로 핵심 간부인 내가 당연히 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쿠데타 세력은 정당 부패 일소를 구호처럼 외쳤다. 나는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지방유세도 다녔고 전국 안정을 위한 여러 모임에도 참석했다. 당시에는 국민계몽비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다. 당연히 한명 학생들에게 관련 경비를 나눠주었다. 그들은 그 경비를 내가 횡령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을 부패 정당으로 몰아 발표할 때 나에 대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군법회의 회부를 면하고 일반 검찰로 넘겨진 나는 검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학생단체와 돈을 나눠준 학생들을 소상하게 밝혔다. 검사는 돈을 받은 학생들을 모두 조사했다. 학생들은 사실대로 증언했다. 결국 학생들이 받은 돈을 합산해 보니 내가 정부 기관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았다. 당연했다. 공금 이외에 내 주머니 돈을 보태 지급했던 것이다. 나를 조사하던 검사는 거침없이 독설을 뱉어냈다. 나쁜 놈의 새끼들 조작을 하다니. 검사의 의기에 찬 분노의 독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검사는 나를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계엄군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검사였다. 2달 만에 풀려났다. 정부 관리와 민주당 간부, 많은 혁신계 인사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검거된 혁신계 인사들은 1000명도 넘었다.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사형이나 중형을 받았다. 공산주의자와 똑같은 탄압을 받았다. 혁신 세력이 작년 내각을 그렇게 공격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활동 공간과 사상의 자유를 파기한 셈이었다. 군사 정권은 대의 명분으로 반공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이를 국사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국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동원해도 맞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스웠다. 만약 공산주의가 해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산주의 반대를 국시로 삼았으니 그 나라도 해체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반공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초기 쿠데타 세력의 일처리는 쾌도난마에 비유할 수 있었다. 우유부단한 듯 보였던 작년 내각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리고 완전한 계엄령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작년 내각을 몰아붙였다. 부패하고 무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사정권의 선전을 일부 국민들은 신선하게 느끼기도 했다. 사실 국민들은 작년 내각 출범 후 계속된 정쟁에 지쳐있던 게 사실이었다. 이에 비해 군인들은 모든 정책을 명쾌하게 규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 싹이 짓밟힌 것에 분노하고 아파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군인들이 과감한 일 처리에 호감을 품기도 했다. 쿠데타 세력은 그들이 일어선 이유로 작년 정권이 용공, 무능력, 부패한 정권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골기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들이 훗날 간행한 한국군사혁명 재판사 등을 보면 1960년 9월 10일 이미 쿠데타 모의를 했다. 충무로에 있는 충무장이라는 요정에서 김종필, 김영욱, 오치성, 길재호 등이 모여 군사정권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권이 내각 구성을 마친 8월 23일로부터 헤아리면 18일 만의 일이었다. 앞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용공을 할 것을 예단하고 쿠데타를 준비한 꼴이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모든 국민이 새로운 내각에 축하를 보내고 민주당 정부가 민족의 내위를 설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정부 전복을 모의했던 것이다. 훗날 정치를 재개한 후 나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폭로했다.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또 5.16 군사정권은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고문했다. 언론에서 떠들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뒤졌지만 김영선 재무장관 한 사람만 연루되었다. 그것도 김 장관이 미국에 있는 동안 중고 냉장고 하나를 선물로 받은 혐의였다. 그것 하나만이 유죄로 나왔으니 부패 정권이란 순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이쯤 되면 5.16 군사 쿠데타는 소수 정치 군인들의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2공화국은 깨끗한 정부가 되려고 무척 애를 썼다. 장 총리 스스로 도시락을 갖고 다닐 정도였다. 4.19 혁명의 순결한 정신을 이어가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공포되었다. 초대 정보부장은 김종필 씨였다. 모든 정치 공작과 사찰의 음모가 여기서 배양되었다. 공포의 정보 정치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로 한국의 정치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종하였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정권 수호의 천명이었다. 수많은 정치인과 민주인사들이 정보 정치에 희생됐다. 조직적 부정부패, 인권과 민주주의 말살의 총원산이었다. 역대 선거부정도 여기서 지휘했다. 군사정권을 지키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다. 나아가 정보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는 군인 대통령의 칼이 되었고 반대편을 쓰러뜨리는 총구가 되었다. 그 총구는 나에게 정조준 되어 있었으니 내 정치 인생은 바람 앞의 촛불이었다. 그들은 세상 끝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김종필 씨 역시 나중에는 정보 정치 피해자가 되었다. 그는 정보부의 회유와 협박에 여러 차례 국외로 쫓겨나야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5.16은 혁명공약이나 그 후 그들이 취한 권력 다툼을 보면 명확한 이념과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된 혁명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무리 미화해도 애당초 혁명은 될 수 없었다. 무력을 동원한 권력 탈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싹을 무력으로 잘라버렸다.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군부는 정치적 패권을 장악한 특권 집단이 되었고 이후 정치 군인이 득세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30년이나 후퇴했다.